자, 다들 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뭐야, 승부만 왔어? 하나, 둘, 셋, 넷. 칠판을 치우자. 좋아. 자, 봅시다. 다들 왔어요? 예. 아, 내일은 그거 뭐야, 화학 수업이 없어서 오전에 영어 수업이 있죠? 예, 오전에 영어 수업이 있어서 그거 뭐냐면 수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 보자. 뭐야? 승무하고 누구야? 휘웅이. 딴 놈들 어디 갔어? 자, 이 반응 미케니즘을 연구한다고 할 때, 오후에 화학 수업이 있다고요? 오후에 여러분들 그거 화학 듣고 물리 있지 않아요? 물리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수업을. 다른 수업들이 막 있어가지고. 전체 시간표상에서. 아, 그, 지구, 그래요? 그때 그거 뭐야, 학교 들어가요? 지구과학하고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그리고 그때 내가 아마 또, 여러분들 그 시간쯤에 내가 아마 그거 창원 가갖고 뭐, 체린이네 반 내가 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뭐 하여튼, 이거 빨리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rate determining step. 우리말 번역은 바로 속도 결정 단계죠. 근데 속도 결정 단계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RDS라는 줄임말을 쓰는 거고요. 바로 뭐 컨셉은 이겁니다.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또 과산화수소 문제하면서도 슬쩍 언급을 했죠.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요게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사전평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빠른 평형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1.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보통은 반응의 평형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단계 반응이건 전체 반응이건 뭐 이렇게 반응물이 팍 만나 생성물이 탁 되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펑 뭐 이렇게 되는 건 되게 드물고요. 있을 수는 있는데 되게 드물고 만나서 충돌해서 막 활성화 에너지 언덕 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특정 단계에서 매우 빠른 평형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평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정류 상태 근사. 정류 상태 근사. 자, 얘는 뭐냐면 특정 중간체. 그러니까 이 정류 상태 근사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촉매도 아니고 중간체에 적용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특정 중간체. 자, 그럼 여기까지 끊김없이 잘 들어가죠? 여기까지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가죠? 자, 정류 상태 근사는 누구에 적용을 하는 거냐면 특정한 중간체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체가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해서 매우 저농도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가정입니다. 사실 이 저농도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류 상태 근사를 가리킬 때는 저농도라는 언급을 하진 않지만 사실은 저농도가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농도이면서 농도가 일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류 상태 근사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그게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저농도면요 별로 전체 시스템의 양이 아주 극소량이면
극소량이니까 좀 많아봐야 뭐 극소량이고 적어봐야 극소량이니까 아주 농도가 적게 유지되면 많아지건 적어지건 그게 큰 변화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고농도면 얘가 고농도로 있는 만큼 다른 반응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다른 반응물과 충돌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물질들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유지되면 그 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농도면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죠.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정류상태 근사는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농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농도로 유지가 될까요? 바로 반응성이 매우 큰 중간체들이 주 대상입니다. 자, 왜? 반응성이 크니까 나타나자마자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나타나자마자 푹 반응해서 없어지겠어요? 나타나자마자 푹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저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정류상태 근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디컬 혹은 효소 기질 복합체 등에서 정류상태 근사가 잘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할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주어진 1, 2, 3 바로 뭐냐면 속도 결정 단계, 사전 평형, 정류상태 근사. 요거는 철저하게 연구자의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일 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떤 반응 단계에서 꼭 속도 결정 단계를 쓰고 사전 평형을 쓰고 정류상태 근사를 써야 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테크닉의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철저하게 이 테크닉들은 실제 실험 결과. 자, 실제 실험 결과라는 게 뭐예요? 속도 법칙 적용해서 각 반응물들의 반응 차수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실제 실험 결과를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단계에서 꼭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써야 되는지 혹은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물리적 근거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 개 해보니까 되는 걸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연구자는 1, 2, 3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 실험 결과를 이거 속도 결정 단계로 설명했더니 바로 되더라. 끝. 근데 걔는 속도 결정 단계로 안 되고 사전 평형을 써야 된다더라. 그럼 이걸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도 어렵고 이걸 해도 어렵고 정류상태 근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1, 2, 2, 3, 3, 1을 콤비네이션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1, 2, 3을 다 쓰기도 해요. 그 근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뭐다? 오직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식을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콤비네이션으로 쓰건 단독으로 쓰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문제를 풀어나갈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1, 2, 3 테크닉은요. 아무 때나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상태 연습을 배웠어. 왠지 수학적으로 멋져 보여.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같아.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미케니즘의 정리상태 근사를 다 쓰면 다 틀려요. 무슨 말 알죠? 절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문제에는 1, 2, 3 테크닉의 사용 힌트 혹은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문제가 허용하는 기술만 쓰셔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막 읽었는데 문제에 슬로우라고 되어 있어. 슬로우. 그럼 무조건 이것만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 근데 문제 막 미케니즘인데 거기에 fast equilibrium이라고 되어 있어. pre equilibrium도 좋은데 fast라고 쓰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무조건 이것만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리고 문제를 쭉 읽는데 이런 말도 없고 이런 말도 없고 갑자기 그냥 문제 중간에 그런데 얘는 특별하게도 특별 어떤 중간체가 있는데 걔가 계속 농도가 일정한 것 같아 라는 어떤 말이 있어요. 말. 그게 있을 때만 이걸 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1번 테크닉이 됐건 2, 3번 테크닉이 됐건 쟤를 명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쓰는지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8백중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실험 결과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쟤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실험 결과가 설명된다라는 힌트가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럼 그걸 따라가야지. 이번 시간 수업 시간에 사전평형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 풀 때 무조건 사전평형을 써야지. 그럼 무조건 틀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들 알겠쇼? 자, 소리 잘 들어가죠? 반응 속도로는 누가 정립한 거냐면요. 아무도 정립한 적이 없어요. 반응 속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반응 속도로는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거짓말이 계속 쌓여간 게 그냥 반응 속도론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막 하다가 보면 이 거짓말의 역사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 하다 보면 그냥 하자는 게 아니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막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반응 중간체를 실제 검출해내는 보석 같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줄기 등대가 돼서 주변의 거짓말들이 이렇게 이제 논리의 벽을 쌓고 있는 체계가 바로 반응 미케니즘이에요.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은 딱히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대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82페이지에 연습 문제 19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9입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연습 문제 19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우자.
자, 282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9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어진 반응의 속도식을 유도하시구랭. 자, 이때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그래서 수소기체하고 브로마이드가 반응을 해서 HBr이 되는 반응인데 제시된 메커니즘은 문제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반응 속도식을 유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서 묘한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여기도 M이 있고. 그럼 얘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원소 기호 중에 M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이게 뭐냐? 얘는 뭐냐면 바로 아무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 실험을 할 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아무거나를 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M이라고 쓰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녀석을 뜻해요. 보통. 그러니까 BR2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있는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그게 반응하는 H2O도 되고요. 이 어떤 생성물이었던 HBr도 좋고요. 뭐 중간체인 BR도 좋고 뭐가 됐건 와서 꽝 들이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와서 꽝 들이받으면 뭔 일이 벌어지길래 저걸 가정하냐면 꽝 하고 들이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BR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학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브로마이드 사이의 이 화학 결합은 꽤 약한 편이에요. 공유 결합 중에 상당히 약하다고. 그럼 누군가 와서 쾅 하고 들이받으면 이 브로마이드하고 브로마이드 사이가 마치 무슨 용수철을 기준으로 무엇이 매달려 있듯 부르르르르
부르르르 얘가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학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가서 와서 누가 때려버리면 이 용수철을 기준으로 브로마이드 원자 사이가 각각 왱왱왱왱 진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진동이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볼펜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꺼내다가 엑 하고 잡아 당겨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스프링 망가져 버리죠. 그렇듯이 이 화학결합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딱 때리면 진동을 왕왕왕 하다가 뚝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여기 있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누군가가 땅 하고 반응을 때려버리면 BR2를 때려버리면 쪽 하고 쪼개져 버리는 상황을 뜻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M이라는 표시가 있다.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1. 오후 사전평형. 자, 사전평형은 뭐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빠른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K1 BR2 M K 인버스 BR의 제곱 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1과 K1 인버스는 각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속도 상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건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속도 상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서 이런 식의 속도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걸 빠른 평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M은 뭐 나가리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고쳐보면 바로 BR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K 인버스 K1 곱하기 BR2 농도의 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테크닉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BR2는 어쨌거나 반응물이죠. 맞나요? 왜? 전체 반응식에 반응물 있잖아요. 반응물.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BR은 중간체죠. 자, 왜 얘가 중간체예요?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애를 중간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체는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반응 속도식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못 나타낸다 그랬어요? 얘는 반응 속도식에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죠. 반응 속도식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 나타내면 안 되니까 반응 속도식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물의 함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중간체가 필요할 때 그놈의 농도를 중간체로 대신해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반응물의 농도로 치환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체를 반응물의 농도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선 뭐가 나타납니까? 슬로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속도 결정 단계 RDS라고 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속도 결정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의 단계 속도 상수, 단계 반응 속도 V 그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K2 곱하기 BR의 농도, H2의 농도.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체 반응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임? 중간체잖아. 그러면 중간체는 속도식에 표현돼 못 돼? 안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K2 곱하기 K1 인버스 르르 곱하기 H2의 농도에 Br2 농도의 2분의 1승.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최종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핵심도 뭐냐면, 자 봐요. 이 문제에서 사전평형을 왜 썼어요? 왜 썼어요?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없잖아? 절대 쓰면 안 돼. 무조건 틀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RDS를 왜 썼어요? 있잖아. 슬로우. 이게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 말이 없으면 절대로 못 써. 그래서 아까 그 뭐냐면은 반응 미케니즘을 분석하는 세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했죠. 사전평형, RDS 그리고 정류상태 근사.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골라 써야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를 하나 해볼 것이냐. 오, 어떤 걸 하나 해볼 거냐면요. 이걸 하나 해보죠. 저기 284페이지에 연습 문제 22. 연습 문제 22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 22. 오케이. 자, 연습 문제 22.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연습 문제 22.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우자 지우자. 칠판 쓱쓱쓱. 자, 지우자. 자, 내가 칠판 정리하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22. 좋아. 자, 저렇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가 많아서 조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그 유명한 오존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가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 자외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성층권의 오존이 그 지구로 도달하는 자외선의 많은 부분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이랑 반응해서 산소 기체가 되는 이 반응을 통해서 그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많이 차단이 된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이 빛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산소하고 산소 원자가 뿅 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산소 원자가 어떻게 주변, 자 M 또 나왔네. M. 자 M 뭐라고 했어요? 아무거나라고 했죠. 뭘 할 수 있는? 단순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걸 아무거나라고 했습니다. 얘가 들이받으면서 그 오존하고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산소하고 산소 원자가 반응을 해서 다시 오존이 돼 버리네요. 근데 이 산소의 일부가, 오존의 일부가 산소 원자랑 반응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O2로 바뀌는 요런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의 반응을 우리가 이 전체 반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전체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을 하라는 건데, 이때 이제 문제에 뭔가 힌트를 주기 위해서 문제 뭐가 그리 많아요. 그래서 좀 보면 우선 첫 번째,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무식이 슬로우 있어 없어? 슬로우 이 슬로우 있어 없어? 여기에 어딘가 슬로우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못 써? RDS 못 써. 그 다음 여기에 프리 평형, 뭐 패스트 평형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전평형도 못 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뭘 갖고 풀란 거냐를 알기 위해 거기 이제 문제를 읽는 거지. 자, the rate constant K1, 첫 번째 단계의 평형상수를 얘기하네요. depends on the light intensity and the type of light source used. 얘는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이 빛의, 그러니까 자외선일 텐데 빛의 파장과 그 다음 빛의 세기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by making a steady state approximation. 문제 바로 나오네요. steady state approximation, 정류상태 근서가 나오네요. for the concentration of oxygen atom. 오호,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소 원자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쓰래요. 자, 그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쓰라면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전체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바로 뭐예요? 중간체죠? 왜? 어떤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어떤 단계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단계에서 사라지잖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체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에서 쓰라고 돼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쓰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 바로 산소 원자의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율을 살펴봅시다.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율. 그걸 어떻게 쓸 거냐? DO, DT. 시간에 따라서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산소 원자가 K1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럼 K1 반응에 대한 속도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의 농도 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반응의 반응 속도만큼 이 산소가 단시간당 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첫 번째 반응으로 산소는 생성물이니까 이렇게 앞에 플러스 표기를 해주는 거죠. 조금 다시 써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압하면서 없어져 버리죠. 그럼 없어질 때 이 녀석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율은 짜잔 빼기. 그래서 소멸된다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소멸되냐면 두 번째 반응으로 소멸이 되니까 두 번째 반응의 속도 법칙을 적용하면 바로 K2 O O2 M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으로도 산소는 소멸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빼기 K3에 O에 O3. 각 단계는 모두 다 그냥 속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미케니즘으로 제시된 건 전부 다 단일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에다가 각각의 농도곱, 농도곱, 농도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시간에 따른 산소의 농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어떻게 가정하라고요? 0이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류 상태 근사 State State Approximation이요. 문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산소죠. 왜? 중간체니까. 그래서 중간체 농도를 다른 반응물 농도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왜? 중간체는 반응 속도식에 표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두고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시면 되냐면 여기서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산소 농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르륵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아마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지 싶은데 K2 O2 M 빼기 더하기 K3 O3 오버 K1의 O3.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한번 해볼 거냐? 바로 두 번째. 자, 그래서 최종적인 생성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O2가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로 내리쬐는 자외선이 생성물인 산소를 얼마나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O2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O2 얘가 시간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봅시다. 우선 O2가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K1 오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첫 번째 반응의 반응 속도만큼 O2가 만들어지니까요. 그 다음 O2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멸하네요. 그러면 빼기 해주시고 반응 속도 상수가 K2 그 다음 산소
O2 M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요 K3 속도 상수에 의해서 O2가 만들어지죠. K3 속도 상수에 O2가 만들어지니까 더하기 K3 속도 상수에 대해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O2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반응물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하고 오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2가 반드시 곱해져야 됩니다. 요 2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다른 단계와는 다르게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반응이 진행되면 한 단계 진행되면 O2가 하나, 한 단계 진행되면 O2가 하나씩 생성되거나 없어지는데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 한 번이 진행이 되면 O2 분자가 두 개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시간당 O2의 농도 변화가 두 배씩 벌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2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쟤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하여튼 나타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로 O. 얘를 나타내면 안 되죠. 왜? 반응 중과체니까. 그런데 얘네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아까 위에서 내가 이렇게 계산해뒀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쇽, 여기다 쇽 넣고 계산하려고 하니 정말 하고 싶지 않죠. 너무 계산이 많아 보이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속도론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죠? 그럼 이게 0이라 넘기면 똑같아지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얘를 싹 넣어주시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로 3K3의 O3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드디어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한컷 수월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바로 요 덩어리에다가 3K1, K3 자, 그 다음에 오존 농도의 제곱 분의 분모 K2, O2 M 더하기 K3의 O3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편의상 이때 이제 여기 위에도 K3가 있고 밑에도 K3가 있으니까 얘를 위아래 나눠주면 3K1 오존 농도의 제곱 분의 K2 오버 K3 곱하기 O2 M 그 다음에 O3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윗줄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3)
반응 속도. 자, 이때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전체 반응식으로부터 반응 속도를 마이너스 2분의 1 오존 농도의 변화율 혹은 플러스 3분의 1 산소 농도의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전체 반응 속도는 이렇게 감안을 해주셔야 되죠. 아,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게 이거네. 얘를 저기에 넣으래. 그러면 3분의 1 없어지고 어떻게? K1, K3, O2, M, O3 over K1, O3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오존이 그 자외선이랑 반응을 해서 산소가 되는 반응의 최종적인 반응 속도식입니다. 오, 앞서 이 M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무거나라고 했죠? 이 아무거나는 저기 존재하는 반응물 아무거나 뭐 촉매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전체 속도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뭐냐면 정류상태 근사를 확인하는지 살펴보았죠. 정류상태 근사는 요거 말고도 억수로 많은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제가 드릴 숙제에서 연수 문제들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거 내일 아침 수업은 없어요. 네, 그거 내일 오전엔 뭐더라? 영어 수업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일은 우리가 그거 오전에 만날 수가 없어요. 수업이 다른 수업이 있나 봐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래서 어쨌거나 학교에서 그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학교 그거 수업 자료 있으면 나한테 빨랑빨랑 얘기를 좀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럼 여러분, 안녕.